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되면서 이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모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에 송영길 대표 측의 자금을 총괄해서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도 가장 핵심 인물이다라고 지목이 됐었고 예. 그간 이 관련된 사항 일체에 대해서 네. 부인을 해왔었는데 일단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스폰서 사업가로부터 5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함께 한 6,7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돈을 뿌린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건데 예. 일단 중요한 건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윤관석 의원, 그러니까 돈봉투 20개. 그러니까 300만 원씩 담은 돈봉투 20개를 전달한 혐의.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에게 전달했던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거에다가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러니까 외곽 조직이죠. 예. 네. 그러니까 경선 여론조사 자금 9천만 원도 대납하도록 한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박모 보좌관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벌어졌던 일 사실이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이 전제이고요. 네. 나아가서 증거인멸 우려와 같은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발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범죄가 소명된 것이지 아직까지는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무죄가 확정이 돼야 알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부가 됐다는 것은 법원도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해 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뭐 박 씨의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면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범죄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생각에 이 돈봉투 논란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서 아주 큰 산을 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박모 보좌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동력을 굉장히 많이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겠죠. 이 박모 보좌관이 어쨌건 자금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아마도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나 강내무전 감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진술을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돈봉투 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6,750만 원이 다인지 그러니까 추가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지금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계속 부인하던 박모 보좌관이 구속이 됐는데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관석 의원도 역시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박모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명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많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관석 의원이 뭐 지금 현재 뭐 예. 봉투 20장을 만들어 살포했다고 하는 이제 나머지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그 혐의 입증 관련해서도 이 박모 보좌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그렇다면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봉투 의혹의 가장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가야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보좌관 박 씨에 대해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고강도 조사 있을 예정이고요. 그 조사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 한 20명 정도가 돈봉투를 받았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20명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조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을 해봤더니 약 5,800억 원이 부당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5,359건 그리고 액수로는 5,824억 원에 달하는 위법 부당 사례가 나왔는데요. 분야별로 따져보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역 사업에서 예. 4,898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력 분야 R&D 그런 순서로 일단 이 위법 부당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차 점검 때에도 그 부당 사례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액수가 한 2,616억
8,406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2차 결과 합산해 본다면 8,440억 원 정도가 되는 사실 액수가 굉장히 큰 부당 사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이게 뭐 안에 들여다보면 네.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당 대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금융지원 사업 관련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그러니까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진행을 할 때 대출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 2% 이하면은 뭐 최근에 대출 조건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렇죠. 조건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곤충 사육이나 뭐 버섯 재배 같은 걸 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서 우리 사업을 이만큼 크게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고 네. 이제 정작 본인이 세금 내야 될 때 세금 신고할 때는 자기가 딱 했던 것만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하거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하고 안 하고 또 대출을 받는 이런 것들도 농지법 위반 사례까지 있는 예. 상황인데 사실 지금 잠깐 들여다봐도 이렇게 많은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그동안 이걸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는지 이것도 다 국민들의 세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꼼꼼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 5년 동안 진행된 관련 사업비가 12조 원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6조 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더 해보면 피해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단 그 규모 자체가 12조 원이었는데 이번에 점검한 부분이 6조였다는 예. 겁니다. 절반밖에 안 했는데도 8,440억 원의 위법 부당 사례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6조 원에 대해서도 뭐 점검을 해보게 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당 사례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력기금으로 운영을 했었다는 사실 때문에 전력기금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피해 금액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부당 사용 금액이라고 이제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많은 돈 중에서 네. 이 대부분의 사례가 이제 태양광에서 나왔잖아요. 이 태양광에서 이렇게 전력기금 부당 사례가 나온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대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허술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전력기금이라는 게 지금 태양광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전력이 많이 공급되지 못하는 소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상금,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마을 뭐 예를 들어서 회장이 보조금 받아서 땅 사서 사촌에다 파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면 이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관용차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조사해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소위 눈먼 돈이 거의 전국으로 뿌려지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뒤늦었지만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당 사용 내용은 다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부당 사용 내용은 수거를 해야죠. 당연히. 이거는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회수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일부 형사처벌 대상 가능한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부당 수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부패 예방 추진단은요. 오늘 이제 점검 결과 중에서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라고 일단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차 점검 때 적발됐던 2,600억 정도 중에서도 지금까지 환수된 돈이 78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약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당연히 수사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네. 환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환수 대책이 이 네.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강제적인 조항은 조금 더
법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부당하게 나갔다는 것, 위법한 사례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돈이 나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환수할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절차를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환수 부분이 용이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